이야기는 인천의 한적한 바닥, 어느 조개구이 집에서 시작되어 오늘도 여느 때처럼 손님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죠. 바로 거기서 한 남자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뀔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58살의 강민준 씨는 회사 동료들과 늦은 저녁을 먹으러 그곳에 들렀답니다. 수조 안에는 싱싱한 조개들이 가득했고 석쇠 위에서는 조개가 지글지글 아휴 정말이지 입맛 당기는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민준 씨의 눈길은 음식에 가 있지 않았어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죠. 바로 왼손으로만 음식을 나르는 한 아주머니였어요. 38살쯤 되어 보였는데 그분의 오른손은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답니다. 민준 씨는 홀린 듯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사장님 이쪽 테이블 조개구이 한 판 더요.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민준 씨는 저도 모르게 흠칫 놀랐어요. 바로 그때 아주머니 목에 걸린 목걸이가 반짝 빛을 냈는데 어머나 그 안쪽에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펜던트가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민준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멎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20살의 자기 자신과 어떤 여자가 다정하게 서 있었거든요. 세상에 38년 전 그 뜨거웠던 여름날의 기억이 눈 깜짝할 새에 되살아난 거예요. 혹시 그 목걸이. 민준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이름표에는 박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민준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 받으신 건가요? 서연 씨는 잠시 민준 씨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아버지한테 받으신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저희를 버리고 떠나셨다고. 아이고. 민준 씨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어요. 머릿속에서는 38년 전 그 바닷가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횟집에서 일하던 20살의 이지은, 그녀의 환한 미소, 둘이서 속삭였던 달콤한 약속들까지 전부요. 저기, 혹시 어머님은 지금 서연 씨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많이 편찮으세요? 네. 얼마 전에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민준 씨는 정말이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어요. 38년 전 그는 부모님의 거센 반대로 지은 씨를 떠나야만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도망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는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던 삶의 증거가 바로 서연 씨가 서 있는 거잖아요. 회식 자리는 시끌벅적했지만 민준 씨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제 심장이 쿵쿵쿵 크게 울리는 소리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아니,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걸 마음 깊이 깨달았어요. 서연 씨는 다른 테이블로 민준 씨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온전치 못한 오른손, 힘겹게 접시를 나르는 그 모습, 그리고 목에 걸린 그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민준 씨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38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지은이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절망을 견뎌냈을까요? 민준 씨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나약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어요.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생각도 스쳤지만 아니에요. 더 이상은 도망칠 수 없었어요. 민준 씨는 서연 씨가 서빙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설령 그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 해도 이번만큼은 절대로 도망치지 않기로요. 바깥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툭 두드렸고 민준 씨 마음속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봉인해 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억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때는 1994년 여름이었어요. 인천의 작은 바닷가. 강민준 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리조트는 한창 손님 맞이로 바빴죠. 20살의 민준이는 아버지 등살에 못 이겨 그곳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찌나 귀찮고 짜증이 나던지 서울에서의 삐까뻔쩍한 생활을 뒤로하고 이런 시골 깡촌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니 정말이지 못마땅했죠.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민준이는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리조트 바로 앞에 있는 작은 횟집에서 일하던 이지은 씨. 민준이와 같은 20살이었지만
지은 씨는 벌써 혼자서 가게를 척척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 도움으로 가게를 물려받았다는 지은 씨는 누구보다 씩씩하고 당찬 모습이었답니다. 손님이 전복해는 서비스예요. 오늘 아주 그냥 특대 사이즈로 들어왔거든요. 지은 씨의 밝은 목소리에 민준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까만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지은 씨의 눈이 어쩜 초승달처럼 예쁘게 휘어 있었죠. 그 순간 민준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여기 앉아서 드세요. 바다가 아주 잘 보이는 자리니까 지은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민준이 맞은편 자리에 털썩 앉았어요. 손끝에서는 회를 뜰 때 묻은 생선 비린내가 살짝 났지만 이상하게도 민준이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어요. 아버지 리조트에서 일하시는 거죠. 요즘 손님들이 엄청 많이 오나 봐요. 지은 씨 말에 민준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잘난 척하며 대꾸했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저기 일 끝나고 시간 괜찮아요. 민준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 씨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수줍게 방긋 웃었어요. 그렇게 둘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됐답니다. 매일 밤 9시 횟집 일을 마친 지은 씨는 민준이와 함께 밤바다를 거닐었어요. 조개 껍데기를 주워서 모래성을 만들기도 하고 하늘의 별을 세면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우리 할아버지가 이 가게를 처음 여셨대요. 그때는 이 근처에 집도 거의 없었다는데 지은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준이는 처음으로 자기와는 다른 삶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진짜 행복이 뭔지도 지은 씨를 통해 배우게 된 거죠. 달이 휘영청 박던 어느 날 밤 민준이는 용기를 내서 지은 씨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쌩쌩 불었지만 두 사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답니다. 지은아, 나 너 좋아해. 서툴게 고백하는 민준이 말에 지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민준이 어깨에 가만히 기대왔 그걸로 충분했어요. 모든 게 다 이해됐으니까요. 하지만 아이고,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지은 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8월 말이었죠. 창백해진 얼굴로 민준이를 찾아온 지은 씨 모습에 민준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나 어떡하면 좋아. 민준이는 지은 씨를 힘껏 안아주었어요.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지은 씨 등을 토닥이며 민준이는 결심했죠. 걱정하지 마. 지은아, 내가 다 책임질게. 우리 결혼하자. 하지만 현실은 아유,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 지은 씨 집안을 무시하면서 결혼을 죽어라 반대하셨죠. 네가 감히 누굴 데려와? 당장 그 애랑 헤어져. 안 헤어져. 아버지, 정말 지은이 사랑해요. 제발요. 네. 민준이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었어요. 결국 민준이는 강제로 서울로 질질 끌려갔. 지은 씨와는 모든 연락이 뚝 끊겨버렸답니다. 지은 씨는 매일같이 리조트를 찾아왔지만 민준이 부모님은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경비원 아저씨들은 차갑게 지은 씨를 내쫓았고 결국 지은 씨는 혼자 힘없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죠. 민준이는 방 안에서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지은 씨를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휴대폰은 뺏긴 지 오래고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 그렇게 여름은 속절없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창밖으로 우수수 떨어지는 은행잎을 보면서 지은 씨가 잘 있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온통 걱정뿐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 민준이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야 한다는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을 듣게 돼요. 내일 아침 비행기다. 짐은 다 쌌겠지. 아버지의 싸늘한 말에 민준이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그의 소리 없는 눈물을 비추고 있었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바로 전 민준이는 마지막으로 지은 씨에게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그 편지가 과연 지은 씨 손에 제대로 들어갔을지는 알 수가 없었죠. 아버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연락을 철저하게 막아버렸으니까요. 뉴욕에 도착한 민준이는 매일 밤 지은 씨 꿈을 꿨어요. 차가운 도시의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면 인천 바닷가에서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죠. 지은 씨의 해맑은 웃음소리,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눈물로 얼룩진 얼굴까지. 야, 이제 그만 잊어버려. 앞으로 나아가야지. 룸메이트 친구가 위로해줬지만 민준이는 그저 씁쓸하게 웃기만 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지은 씨와 그리고 세상빛도 보지 못한 아기 생각에 잠 못 이루곤 했답니다. 민준이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잠도 줄이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도 항상 최상위권 성적을 놓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마침내 경영학 석사 학위도 따고 월스트리트의 번듯한 회사에도 취직했어요. 강민준 이사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단하십니다. 동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지만 이상하게도 민준 씨 마음속은 늘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돈도 얻고 명예도 얻었지만 진짜 행복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죠. 35 살이 되던 해 민준 씨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임종을 앞둔 아버지는 민준 씨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민준아, 네가 이 회사를 맡아줘야 한다. 그렇게 민준 씨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첫 번째 행보는 좀 뜻밖이었어요. 바로 인천의 그 옛날 리조트 부지를 다시 사들인 거예요. 지은아, 제발, 널 찾고 싶어.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커다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고 지은 씨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횟집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둘이 함께 거닐던 바닷가 산책로도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 그렇게 또다시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어요. 그리고 우연히 찾아간 어느 조개구이 집에서 민준 씨는 운명처럼 서연 씨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지은 씨의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되었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 하나 키우시느라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른손이 불편한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서연 씨 이야기를 듣는데 민준 씨 가슴은 정말이지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지은 씨는 홀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에까지 이르렀다고 했어요. 지금은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말기 암이시래요. 서연 씨 말에 민준 씨는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이제라도 그들을 위해 뭐라도 해야 했어요. 반드시 서연아. 나는 사실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 씨는 자신이 서연 씨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서연 씨는 처음에는 어휴, 당연히 믿지 않았죠. 하지만 민준 씨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들, 그리고 그 목걸이, 그 안에 있던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버님을 계속 기다리셨대요. 매일 밤술에 취해서 바닷가를 헤매시면서도 서연 씨 말에 민준 씨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지은 씨가 겪었을 그 엄청난 고통과 절망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나 미어졌죠. 이제라도 내가 모든 걸 바로잡고 싶, 너희를 위해서, 정말 너희를 위해서 살고 싶. 민준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머니, 만나보시겠어요? 서울의 어느 대학병원. 민준 씨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지은 씨 병실을 향했어요. 서연 씨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지만 38년 만에 재회를 앞둔 민준 씨 마음은 정말이지 복잡하기 그지없었죠. 엄마, 오늘 기분은 좀 어때? 서연 씨가 병실 문을 살짝 열자 창가에 힘없이 누워있는 지은 씨 모습이 보였어요. 새하얀 병실 침대 위에서 지은 씨는 어쩜 그리도 작고 여위어 보이던지 한때 바닷가에서 햇살처럼 반짝이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서연아, 오늘 누가 같이 왔네. 지은 씨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 힘이 없었지만 딸을 부르는 그 음성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민준 씨는 그 자리에 그저 우두커니 서서 시간이 너무나 야속하게 흘러가 버린 지은 씨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지은아. 민준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은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고 바싹 마른 입술이 살짝 벌어졌죠. 민준. 쎄체. 지은 씨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준 씨는 그대로 지은 씨 침대 곁으로 다가가 털썩 무릎을 꿇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아. 민준 씨의 사과에 지은 씨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마르고 거친 손이 천천히 올라와 민준 씨 얼굴을 더듬었죠. 이거 꿈인가? 내가 술김에 또 헛것을 보나? 아니에요. 엄마, 진짜 아빠 맞아요. 서연 씨가 다가와 지은 씨 손을 꼭 잡았어요. 지은 씨는 그제야 이게 현실이라는 걸 깨달은 듯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죠.
왜 이제야 왔어요? 지은 씨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민준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들려주었어요. 억지로 미국으로 끌려가서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지은 씨를 애타게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던 그 수많은 날들까지 전부요. 그래도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줬네요. 지은 씨 말에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 씨는 조용히 방을 나가며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죠. 지은아, 이제라도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싶어. 치료비도 내가 다 댈게. 이제 와서요. 지은 씨의 날카로운 한마디에 민준 씨는 말문이 턱 막혔어요. 하지만 지은 씨의 다음 말에 그는 정말이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우리 서연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라도 알게 돼서 지은 씨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그 눈물을 닦아주었죠. 이제부터라도 지은이 당신 치료랑 우리 서연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할게. 제발, 제발, 나를 용서해줘. 지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죠. 사실 난 민준 씨를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요. 그저 우리 서연이가 아버지 사랑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자란 게 그게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팠을 뿐이에요. 지은 씨 말에 민준 씨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는 지은 씨의 말은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죠. 앞으로는 내가 우리 서연이한테 정말 좋은 아빠가 될게요. 약속할게. 그러니까 지은이 당신도 제발 포기하지 말고 치료 꼭 받아줘요. 하지만 지은 씨 얼굴에는 이미 모든 걸 체념한 듯한 빛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녀는 힘겹게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너무 늦었어요.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졌대요. 하지만 민준 씨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감사해요. 민준 씨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어요. 회사 일은 부사장에게 전부 맡겨두고 오로지 지은 씨와 서연 씨를 위해서만 시간을 보냈죠. 엄마, 오늘은 컨디션 좀 괜찮아. 서연 씨는 매일 병실에서 지은 씨 곁을 지키며 간호했어요. 그 불편한 오른손으로도 정성껏 엄마를 돌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민준 씨는 가슴이 미어졌죠. 서연아, 이제 아빠가 할게. 넌 좀 쉬어.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민준 씨의 존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지은 씨 머리를 빗겨주고 퉁퉁 부은 손발을 주무르면서 민준 씨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따뜻한 보살핌을 전했답니다. 민준 씨, 우리 서연이 손. 내가 정말 미안해요. 지은 씨는 자주 서연 씨의 오른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서연 씨의 오른손은 지은 씨에게 평생 가장 큰 아픔이었죠. 다 내 잘못이에요. 다 내 탓이야. 임신했을 때 내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그 무거운 생선 상자를 매일같이 나르고 민준 씨는 지은 씨 말을 다급히 가로막았어요. 그만해요. 지은 씨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다 내 잘못이지? 내가 죄인이야. 병실 창밖으로 붉은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지은 씨의 마른 손을 더욱 꼭 잡았죠. 지난번에 말한 대로 우리 서연이 위해서 좋은 재활병원 알아봤어요. 요즘 새로운 치료법도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하지만 지은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나는 그저 우리 서연이가 행복했으면 그것뿐이에요. 민준 씨는 지은 씨의 깊은 눈빛에서 끝없는 모성애를 보았어요.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딸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었던 거죠. 엄마, 내일은 바다에 가고 싶다고 했었지? 서연 씨가 병실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그 말에 지은 씨 눈이 희미하게 반짝였죠. 응. 마지막으로 바다를 꼭 한번 보고 싶어. 민준 씨는 곧바로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어요. 지은 씨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의사 선생님은 짧은 외출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인천 바닷가로 향했어요. 민준 씨는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예전에 지은 씨와 함께 걸었던 바로 그 바닷가로 그녀를 데려갔죠.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지은 씨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고 끼룩끼룩 갈매기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왔. 그때 민준 씨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아줬었는데 그날처럼 달이 참 밝았는데 지은 씨 말에 민준 씨 눈시울이 또다시 뜨거워졌어요. 서연 씨는 그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은아, 나 당신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하지만 지은 씨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무척이나 평화로워 보였죠. 이제 됐어요. 민준 씨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우리 서연이가 이제라도 아버지를 찾은 것만으로도 나는 지은 씨 목소리가 점점 아주 작아졌어요. 민준 씨는 지은 씨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가만히 덮어주었죠. 우리 이제 그만 들어가요. 곧 추워질 것 같아. 그날 밤 지은 씨는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조용히 세상을 떠났답니다. 병원 장례식장에는 싸늘한 바람만이 감돌았어요. 지은 씨 영정 사진 속 환한 미소가 말없이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민준 씨는 상주 자리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조문객들이 오셨어요. 서연 씨 목소리에 민준 씨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두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밤새도록 얼마나 울었던지 이제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민준 씨의 떨리는 목소리를 서연 씨가 다정하게 막아섰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님, 엄마도 아버님 원망하지 않으셨잖아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어요. 지은 씨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그녀가 예전에 일했던 그 조개구 이 집 동료분들도 찾아와 주셨죠. 우리 지은 씨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우리 모두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동료들의 따뜻한 말에 서연 씨는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맞아요. 지은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화장을 마치고 바다에 유골을 뿌리던 날. 하늘은 어쩜 그리도 유난히 맑고 푸르던지요. 민준 씨는 서연 씨 손을 꼭 저 멀리 펼쳐진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엄마가 항상 그러셨어요. 언젠가는 꼭 이 바다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서연 씨 말에 민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지은 씨는 이제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그 바다의 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장례를 다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민준 씨는 서연 씨에게 이제 같이 살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버님, 민준 씨는 서연 씨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38년이라는 그 긴 세월의 간극이 그렇게 쉽게 메워질 리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연락해도 괜찮을까? 민준 씨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서연 씨가 살짝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관계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어쩔 줄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졌죠. 아버님,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엄마 산소에 같이 다녀오려고 하는데 서연 씨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민준 씨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비록 너무나 늦게 찾은 딸이지만 이제는 서연 씨를 위해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생긴 거니까요. 민준 씨는 회사 일도 예전보다 줄이고 어떻게든 서연 씨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서연 씨의 불편한 오른손을 위해 국내 최고의 재활병원도 알아봤고 그녀의 미래를 위한 이런저런 계획도 세웠죠. 아버님, 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재활치료사가 되고 싶거든요. 서연 씨 말에 민준 씨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처럼 다른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서연 씨의 그 꿈이 민준 씨는 너무나 자랑스러웠답니다. 칭찬,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민준 씨와 서연 씨 관계는 더욱더 깊어졌어요. 주말이면 함께 바닷가를 찾아 지은 씨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었고 서로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죠. 아버님, 오늘은 제가 저녁 한번 해볼게요. 서연 씨는 왼손 하나로도 아주 능숙하게 칼을 다뤘어요. 민준 씨 집 주방에서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오른손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서연 씨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요리를 잘했어요. 엄마가 늘 가르쳐 주셨어요. 한 손이라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요. 민준 씨는 식탁을 차리면서 그런 서연 씨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지은 씨의 그 강인함이 딸에게 고스란히 이어진 것만 같았죠. 아버님은 요리를 정말 하나도 못하시네요. 서연 씨의 장난스러운 타박에 민준 씨는 멋쩍게 허허 웃었어요. 응, 그러게 말이다. 이제까지 혼자 살면서 전부 배달 음식으로 때웠거든. 저녁을 먹으면서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연 씨는 재활치료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이야기를, 민준 씨는 회사 일을 줄이고 새로 사회봉사를 시작한 이야기를 했죠. 엄마가 아셨다면 분명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서연 씨 말에 민준 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 씨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따뜻했던 마음은 여전히 그들 곁에 남아있는 것 같았죠. 서연아, 이제 슬슬 우리 집으로 이사 오는 건 어떠니? 민준 씨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서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혼자 살던 작은 원룸을 떠나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건 분명 큰 결정이었으니까요. 아직은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민준 씨는 서연 씨 마음을 이해했어요.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아마 지은 씨가 하늘에서 바라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민준 씨는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재활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 부서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회장님,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겁니까? 부사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준 씨는 잠시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죠. 이제야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서요. 퇴근 후 민준 씨는 지은 씨 산소를 찾았어요.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그곳. 납골당에는 따스한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죠. 지은아, 우리 서연이가 참 대단한 아이야. 당신을 닮아서 그런가 봐. 민준 씨 눈시울이 또다시 뜨거워졌어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았거든요. 주말이 되자 민준 씨는 서연 씨와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조개구이집을 다시 찾았어요.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가게를 맡아 하고 있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풍경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죠. 엄마가 늘 이곳에서 아버님을 기다리셨대요. 서연 씨의 나지막한 말에 민준 씨는 가슴이 꽉 막히는 것처럼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죠. 이제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서연이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요. 서연아, 잠깐 시간 괜찮니?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서연 씨를 불렀어요. 그의 손에는 아주 낡은 앨범 한 권이 들려 있었죠. 이건 아빠가 20살 때 찍었던 사진들인데, 네, 엄마. 지은이랑 함께했던 시간들이 담겨 있어. 앨범을 펼치자 빛바랜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모습을 드러냈어요. 젊은 시절의 지은 씨가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풋풋한 20살의 민준 씨도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와, 엄마가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서연 씨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감탄했어요. 민준 씨는 각각의 사진에 담긴 소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죠. 이 사진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찍은 거야. 내 엄마가 서비스로 내준 전복회가 어찌나 맛있던지. 그 다음 날 또 찾아갔었지. 그렇게 함께 추억을 나누는 동안 민준 씨 눈시울이 촉촉이 젖어들었어요. 서연 씨는 말없이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님 곁에서 든든한 딸이 되어드릴게요. 민준 씨는 고개를 들어 서연 씨를 바라보았어요. 딸의 그 깊은 눈빛 속에서 어쩐지 사랑했던 지은 씨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죠. 다음 날, 민준 씨는 회사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바로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재활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센터는 단순한 재활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직원들은 민준 씨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다들 깜짝 놀랐어요. 한때는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던 사업가였는데 이제는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가득 머금고 사회 공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버님 정말 멋진 계획이에요.
서연 씨 두 눈은 기쁨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곧 재활치료사 공부를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그 센터에서 일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꾸나. 네가 가진 그 소중한 경험들이 분명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줄 거야. 민준 씨 말에 서연 씨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편한 오른손의 한계를 멋지게 이겨내고 자신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온 그녀였기에 그 누구보다 환자들의 아픈 마음을 잘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재활센터 건립은 아주 순조롭게 착착 진행되었어요. 민준 씨는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투자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받았죠.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리실 수가? 물론 주변에서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민준 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에게는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생겼으니까요. 센터가 조금씩 완공되어 갈수록 민준 씨와 서연 씨 관계도 하루가 다르게 더욱더 돈독해졌어요. 두 사람은 매일 저녁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아버님, 이제 저도, 아버님, 댁으로 이사해도 괜찮을까요? 드디어 서연 씨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민준 씨는 날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정말 마침내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재활센터 개원식 날이 밝았어요. 살랑살랑 따스한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모였죠. 민준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센터의 이름은 지은 재활센터라고 지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한 사람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 따뜻했던 마음을 이어받아 새로운 희망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 눈에서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객석 저편에서 서연 씨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우리 지은 재활센터는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새로운 꿈을 키우고 삶의 희망을 다시 발견하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원식이 성황리에 끝나고 민준 씨와 서연 씨는 나란히 지은 씨 산소를 찾았어요.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죠. 엄마, 보고 계시죠? 이제 저희가 엄마의 그 따뜻했던 꿈을 이어서 펼쳐나가려고 해요. 서연 씨 말에 민준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지은 씨가 미처 다 이루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꿈, 세상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을 이제는 그들이 함께 이어갈 테니까요. 지은 재활센터에서 서연 씨는 재활치료사로, 민준 씨는 이사장으로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불편한 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밝고 씩씩한 서연 씨 이야기는 센터를 찾는 많은 환자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죠. 선생님도 저희처럼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걸 보니까 저도 힘내서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용기가 생겨요. 환자들의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서연 씨는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민준 씨도 매일 아침 일찍 센터에 나와 환자들과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고 얼굴에는 늘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퇴근길. 나란히 걷던 서연 씨의 물음에 민준 씨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럼 이제야 아빠는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이제는 함께 사는 정든 집으로 돌아갔어요. 식탁에는 언제나 세 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죠. 비록 지은 씨는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분명 언제나 그들 곁을 맴돌고 있을 테니까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창밖으로는 저녁 바다가 고요히 펼쳐져 있었어요. 붉게 물드는 석양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웠고 끼룩끼룩 갈매기 우는 소리가 저 멀리서 정겹게 들려왔답니다. 그렇게 민준 씨와 서연 씨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 마음속에는 더 이상 후회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죠. 오직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날들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답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 홀로 선 민준 씨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사랑하는 지은 씨가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을 것만 같았죠. 지은아,
이제는 정말 안심해도 돼. 우리 정말 잘 살아갈 테니까. 당신 목까지 행복하게.